안녕하세요. 교감이라고는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업무는 안 보고 문제만 푸는 교감은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제가 잘 풀지는 못합니다. 문제를 잘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수준하고 제일 유사한 사람이 저보고 이제 한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냈고요. 햄버거 만들기라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2의 부분 잠깐 살펴보면요. 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다시피 문제는 다 아실 거예요. 햄과 치즈를 가지고 패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햄의 개수하고 치즈의 개수가 결정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햄버거의 패티 개수가 몇 개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그렇게도 풀으셨더라고요. 햄 2장에 치즈 1장씩 필요하니까 2개의 입력받은 변수를 n이 햄이고 m이 치즈라고 했을 때 m을 2개 빼고 치즈 하나 빼고 m 2개 빼고 치즈 하나 빼고 그 반복의 횟수가 몇 번인지를 측정하는 경우로 문제를 푸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컴퓨터라는 녀석이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풀긴 하지만 여기에는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1억 번을 1초에 풀 수는 없어서요. 그거는 문제의 답으로 억셉트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햄의 개수하고 치즈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햄 5개랑 치즈 5개를 가지고 있다라면 햄 4개에 치즈 2개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햄버거 패티는 최대 2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겨지는 햄과 치즈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햄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을 2로 나눠요. 그래야만 우선은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햄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럼 이 n의 2로 나눈 값이 치즈의 개수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패티의 개수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n의 요 내용을 그냥 바로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햄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이 치즈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돼요? 치즈의 개수만큼 패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햄의 개수를 2로 나눈 값이 n보다 적다라고 하면 몇 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햄의 개수를 2로 나눈 거 개수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조건문 하나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잘 이해가 되셨다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건 잠깐 올려놓은 문제예요. 혹시 백준 사이트를 가입해 보신 분이라면 이 문제가 골드 문제라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햄버거 문제가 해결이 되셨다면 이 문제도 간단하게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문제만 잠깐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픽셀아트 문제 만든 초등학교 교사 정진수라고 합니다. 먼저 문제 설명드리면 이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한 문제입니다. 혹시 6학년 담임하셨던 분들은 그 원의 넓이 구하는 단원 기억하시나요? 원의 넓이 구하는 단원 처음에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배우기 전에 이렇게 저기 나온 그림이랑 똑같이 원운 종이에다가 원을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안에 있는 원운의 개수를 세서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의 입력은 10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각형 한 개 한 개가 다 팩맨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반복문으로 반복하면서 판단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는 종이 위에 한 점이 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데 저기 있는 초록색 점은 안에 있고 빨간색 점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리고 이 직선, 각도 30도인 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반지름이 R이고 점의 좌표가 X, Y라면은 원의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점은 원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림에 보이는 원은 반지름이 5이고 점의 좌표는 3,3입니다. 3,3은 원의 중심에서 3,3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에 원래 루트를 씌워야 되지만 지금은 이게 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루트를 씌우게 된다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 면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냥 정수형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곱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은 25보다 작으므로 점은 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4,4는 4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는 30이고 5 곱하기 5 반지름은 25이기 때문에 점은 원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 테두리에 있는 점도 4 곱하기 4,3이라는 점은 4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점은 원의 테두리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을 그린 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잘 배우셨던 삼각비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가 3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x, y의 b는 x 대 y는 루트 3대 1로 볼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실수로 비교하면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 양변에 제곱을 해줘서 정수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는 3 곱하기 y 곱하기 y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 3,2를 예를 들면은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보다 크기 때문에 y의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점은 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y의 값이 더 작아지는 점은 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드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모두 셀 필요가 없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만 센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한 사각형을 예를 드는데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사각형의 꼭지점도 4개가 있는데 그것도 우측 상단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이 사각형이 원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우측 상단점을 기준으로 잡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곱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 원 안에 있는 사각형은 15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이번에는 우측 하단점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이 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 곱하기 r보다 작으면서도 x 곱하기 x가 3 곱하기 여기서 y-1은 우리가 우측 상단점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y-1, 그 아래에 있는 점, 사각형의 아래에 있는 점이라고 y-1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각형은 7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센 것들 15개 곱하기 2, 그 다음에 7개 곱하기 2를 하면은 4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n을 입력을 받고 반지름 라디우스를 n 나누기 2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카운트 1은 아까 말씀드린 원 안에 있는 사각형들이고, 카운트 2는 원 안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폴문을 2개 돌려서 x가 1일 때부터 반지름 전체까지, y도 1일 때부터 반지름까지 해서 모든 점에 저것도 x, y는 사각형 우측 상단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가 라디우스 곱하기 라디우스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카운트 플러스 1 해주고 그러면서도 x 곱하기 x가 3 곱하기 y-1, y-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y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카운트 2는 플러스 1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픽셀 아트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어 찾기 문제를 내는 라회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영어 워드 서치 퍼즐에서 좀 아이디어가 가져와서 했습니다. 영어 교과를 좀 가르쳤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거 많이 냈었거든요. 학생들이 찾는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면은 이제 풀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 알파벳 주어진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게 어느 방향인지 나타내고 시작점이 또 어디인지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GTPC를 찾는 거고 G는 여기 4,2에서 시작해서 방향을 3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4, 2,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D0는 여러분이 다 푸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m 해서 줄의 개수와 그다음에 알파벳 개수를 입력받고 단어 입력받고 나머지 알파벳을 받아서 이제 그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그 모든 알파벳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알파벳을 다 찾아내면서 찾는 완전 탐색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된 단어가 나올 때까지 모든 알파벳에 대해서 모든 방향을 다 살펴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단어가 나올 때까지 알파벳을 하나하나 다 대조해 봐야 합니다. 네, 여기 예시에서 저는 이제 코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코드 보시죠. COD. 이걸 찾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저희의 리스트의 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5부터 시작하면은 5는 그 코드의 C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먼저 맞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데 C랑 일치하지 않고 또 G, E, N, G, A도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C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C는 코드의 C 앞에 글자랑 이제 일치하니까 또 보려고 했는데 그럼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봐야 되는데 방향 5, 6, 7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열 크기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방향은 0, 1, 2, 3, 4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일단 방향 0으로는 5가 나오기 때문에 또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배열의 길이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건 G이기 때문에 아예 볼 수가 없겠죠. C하고 O랑 D까지 맞았어요. 근데 W가 아니죠. 이 방향도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예 3 방향을 봤을 때도 H니까 안 되고 다음에 4 방향을 봤을 때 O가 나오지만 다음에 W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다른 방향은 볼 수가 없죠. 그냥 배열의 크기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이따가 코드에서 정확하게 조건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다가 C도 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 C를 만나게 되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0으로 보고 방향 1로 보고 했을 때 C 맞고 다만 2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C 맞고 T 했더니 T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C 했고 O 했고 D 했고 E 하니까 찾았구나 해서 여기 있던 이 인덱스 값과 이 방향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완전 다 탐색해서 출력하게 되면 됩니다. 네, 문제 해결 파이썬 코드를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 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칸의 길이를 입력을 받고 단어를 입력받고 이것을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줘서 각각의 2차원 리스트 안에 그 리스트 하나당 그 알파벳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순회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줄에 대해서 그 값을 레인지로 해가지고 받아오고 이제 줄의 번호를 R이라 하고 칸의 값을 또 C라고 해가지고 저는 함수를 그냥 하나 좀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R과 C 방향, C 위치에서 그 단어가 존재하면
그 방향값을 이제 반환하도록 이 함수를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디렉션이 존재한다 하면은 RC 디렉션을 출력을 하고 이제 아예 탈출한다. 그냥 그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함수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위치에서 그 디렉션 이제 0부터 7까지를 다 넣어보면서 그 만약에 존재하면은 받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렉션이 아예 0이 들어간다고 0의 방향에 이 단어가 있다면은 그 방향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그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체크 월드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체크 월드를 보면은 여기 가장 중요한 이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줬습니다. 네,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 i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인덱스 값이고 그 인덱스 값의 알파벳과 현재 RC 인덱스에 있는 알파벳과 일치하면은 괜찮은 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아닌 거잖아요. 아까 살펴봤듯이 C랑 O까지 맞지만 갑자기 W가 나와서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조건을 보면은 그리드의 RC 위치와 그 단어의 I라는 인덱스에 있을 때 그 알파벳이 같지 않으면은 바로 탈출합니다. 배열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C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그 길이만큼 더 넘어간다. 그럼 또 탈출합니다. 또 R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거나 또는 알파벳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벗어나고 그렇지 않다면 I를 계속해서 플러스 1하고 하면서 업데이트 해줘가지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만약에 이 while문을 탈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while문을 이제 브레이크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그 방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이렉션에서 이제 0부터 7까지를 줬는데 그때 그 칸이랑 줄의 그 업데이트 되는 RC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제 디렉션이 0이다 하면은 줄의 마이너스 1 되고 1이면은 이제 줄은 마이너스 칸은 플러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알파벳 하나하나씩 이제 비교해서 만약에 알파벳 전체가 일치하면은 될 수 있도록 찾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TPC 찾기 문제를 낸 전도교사 최은성입니다. 네, 문제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잠시만요. 넘어가지? 네, 문자열이 주어집니다. 문자열이 주어지고 저희 대회 이름이 GTPC를 이 문자열 안에서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GTPC라는 이 글자 순서대로 꼭 찾으셔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TPA, PCC가 있으면은 여기서 발견되는 첫 번째 GTPC는 1번, 2번, 그리고 3번, 마지막으로 6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GTPC를 찾을 수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몇 가지 예시가 또 있는데 1번, 2번, 3번, 7번 1번, 2번, 5번, 6번 그리고 1번, 2번, 5번, 7번 이렇게 순서대로 GTPC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나는 이걸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마 이 문제를 푸시면서 좀 많이 이제 실수를 하셨던 게 이 순서, GTPC 순서대로 이제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서부터 이거 GTPC를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틀린 답이 아마 나오셨을 거고요. 이거는 항상 GTPC 순서대로 찾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의 이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이 바로 입력 설명입니다. 입력 설명.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자의 개수가 최대 n개의 문자열이 한 줄로 입력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n의 범위는 1에서 100까지죠. 제가 코드를 짜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출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이제 채점을 위한 데이터들이 입력이 됐는데 그 중에서 길이가 50인 것도 있고 30인 것도 있고 5인 것도 있고 100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당연히 그 모든 범위 안에 있는 인풋 데이터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최악의 경우가 제한 조건 내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하실 텐데 이 문제에서 최악의 조건은 문자열의 길이가
100일 때죠. 가장 길 때. 가장 길 때 거기 안에서 GTPC를 찾는 게 최악의 경우인데 이 앞에 문제지를 보셨을 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 저기 위에 보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 그리고 메모리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제출한 코드가 최악의 상황에서 1초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맞는 코드를 이제 제출하셔야 정답 처리가 되는데 네, 일단 GTP 찾기 문제 최악의 경우는 n이 100인 경우고요. 문자의 길이가 100일 때 그 안에서 GTPC를 찾는 거고 자, 이때 이게 내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서 내 코드가 1초 안에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일단 이 문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완전 탐색 문제입니다. 뭐 영어로는 브루트 포스라고 하는데 브루트가 짐승 같은, 뭐 야생 같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다 뒤진다는 뜻이에요. 다 뒤져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답을 찾는 건데 이 경우 G를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G가 어디 있는지 쭉 찾고요. G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어디 있지? 또 1번에서 100번까지 쭉 찾아보고요. P도 이제 쭉 찾아보고 C도 막 찾아보다 보면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내가 이제 수행해야 될, 이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작업의 수가 될 겁니다. 자, 계산하면 1억인데요. 오늘 이거를 하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는 1초에 대략 1억 번 정도의 연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100이 아니라 1000인 경우 그럼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브루트 포스 전체 탐색을 n이 1000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한 조건에 위배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n이 1에서 100이기 때문에 다 뒤지는 방법으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들이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G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G 어디 있니? 하면서 찾습니다. 일단 확실히 1번은 아니죠. 두 번째로 가보니까 G를 발견했어. 너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나 이제 뒤에서 T를 찾아볼게. 그래서 이제 T를 찾아봅니다. 이 다음 칸부터 T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요. 그 다음 글자인 P를 찾습니다. 4번을 가보니까 P가 아니네. 또 그 다음으로 가보니까 P를 발견했어. 너 그럼 잠깐만 있어. 이제 마지막 글자인 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글자인 C를 찾습니다. C를 6번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문자를 끝까지 쭉 뒤지면서 C 어디니를 찾습니다. n-1에 가니까 C가 아니네. 그리고 마지막 n에 가니까 C가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를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C를 찾았으면은 다시 P를 마지막까지 탐색을 해서 다음의 과정을 반복하고요. P의 탐색이 끝났으면은 T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찾아가면서 다음의 과정을 반복, G도 반복을 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탐색하시면 됩니다. 네, 1초에 1억 번 연산 가능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아마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의 이제 빠르게 푸신 분들 대부분은 코딩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엄청 고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바로 푸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초보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니까 일단 폼부터 써보자 하면서 폼을 쓰셨을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수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초에 1억 번의 개념을 알고 계시니까 이거 그냥 폼은 4개면 되지 않을까? 변봉은 4개면 되지 않을까 하셔서 그냥 구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창 공부를 하시는 중이신 분들은 혹시 이 문제에 어떤 페이크가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엄청난 알고리즘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 폼은 4개가 말고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삥 돌아가시다가 결국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썬 코드인데요. 일단 첫 번째 S에다가 데이터를 입력받고요. X에다가 그 길이, 문자 S의 길이를 입력받고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는 경우의 수를 계속 누적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G를 탐색하는 거죠. 처음부터 문자 끝까지 쭉 뒤지면서 만약에 G를 탐색했니?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 쭉 탐색해서 또 T를 찾습니다.
T를 발견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또 탐색을 해서 P를 찾고 P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C를 찾습니다. 그래서 C를 찾으면은 경우의 수를 그때그때 누적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answer를 출력하시면 되고 C 언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알고리즘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바이러스 변이 F번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들을 보니 되게 인상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 네, 염두해 주실 게 저는 잘못한 게 없고요. 저 F번 문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분노의 눈초리를 저 말고 이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제가 한결 더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고요. 쌤들께 힘든 점을 오늘 부여해 드린 것 같아서 정말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진 코드가 주어지고요. 이 이진 코드를 전부 다 1로 만드는 최소 경우의 수, 최소 횟수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0을 1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죠?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한 번에 변이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또 왼쪽부터는 항상 많이 봤던 패턴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한 번에 변이시킬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한번 포인트를 넣어봤고요. 그래서 예시 보시면 110, 111, 000 같은 경우에는 총 두 번의 변이를 통해서 1111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로 이미 변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변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F0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풀어보셨기에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이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아무 비트의 비트를 하나 변이시키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부터 C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변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비트를 1로 바꾸는 방법은 1번만 사용하고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집어야 할 게 두 번째 방식, 오른쪽부터 C개의 비트를 변이시키는데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경우의 수는 1, 0, 1, 0, 0, 0, 111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로 바꾸는 경우의 수보다 뒤에 있는 111을 0으로 바꾼 다음에 전체 뒤에서부터 6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1로 바꾸고 두 번째 있는 비트는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 바꾸는 방식으로 하면 딱 3번 만에 모든 비트가 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0과 1의 개수 또는 0과 1이 바뀌는 숫자를 생각해서는 안 되세요. 제가 물론 그거를 조금 유도를 했는데 제 유도에 따라주셨으면 정말 네,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셨으니까 제가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사실 여기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으로 따지면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씩 나눠서 일부분을 해결하고 그 해결했던 거를 참고해서 계속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류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1번 방식을 도입한 방법과 2번 방식을 도입했을 때 그 결과값을 모두 저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배열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DP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DP 인덱스랑 J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인덱스부터 n번째 비트까지 모두 J로 바꾸는, 여기서 말하는 J는 0이면 모든 비트를 0으로 바꾸는 방법 횟수, 1이면 모든 비트를 1로 바꾸는 횟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 선언을 정의를 잘 해놓으시면요, 나머지는 이제 어렵지 않게 순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시거든요. 보시면 DP 인덱스랑 J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번째까지의 모든 비트를 전부 다 0 또는 1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인덱스 플러스 1번째는 이미 구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인덱스 플러스 1번째 구한 값, 인덱스 플러스 1, 0 또는 인덱스 플러스 1, 이의 값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에 적절하게 맞게 수식을 활용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줄글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소스 코드를 보시면요. 네. 소스 코드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소스 코드만 보면 배열 문제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 재밌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겠죠.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소스 코드를 뜯어보면 몇 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덱스는 오른쪽에서부터 0번째까지로 이동을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오른쪽 비트를 0으로 만드는 것 또는 1로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비트를 전부 0 또는 1로 만드는 횟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구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마지막 맨 0번째 비트까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모든 비트, n번째부터 0번째 비트를 모두 1로 바꾸는 저 결과값 dp01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문안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인덱스는 아니네요. input i가 0인 경우, 즉 지금 0인 경우에는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를 모두 0으로 바꾸는 경우는요. 이전 비트를 모두 0으로 바꾼 경우를 이미 저장해놨어요. 저희가 index 플러스 1에 dpi 플러스 0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비트를 모두 0으로 바꾸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왜냐? 지금 비트가 0이기 때문에 변이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아니면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전 i 플러스 1번째 비트를 모두 다 1로 바꾸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 방식을 도입해서 즉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둘 중에 작은 횟수를 먼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쭉 채워주시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를 보통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프로그래밍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DP 문제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쌤들께서도 이런 걸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거는 한 번 더 느끼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코드는 C 언어랑 파이썬은 거의 동일한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선언하는 DP 선언과 반복문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유사한 코드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